안녕하세요. 빌리는 렌트카의 사장 겸 영업 홍보 정비 사무 예약 접수를 맡고 있는 빌이에요. 날씨가 좀 좋았으면 좋았는데 얘를 전체 도색을 할 거예요. 여기서 이게 원래 이제 에어 스프레이로 슉슉슉 하면서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설비는 없고 그 벽칠하는 롤러 있죠. 롤러하고 이제 붓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 권장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따라하지 마시고요. 비만 안 오면 좋겠네요. 오늘 완전 바람, 비는 다행히 안 오는데 진짜 좋았어요. 근데 이번 또 날씨 좀 별로 안 좋은데 원래 이 도색 색칠할 때는 이제 웬만한 건 다 분해를 하고 저런 혼자이나 뭐 이거나 어지하는 건 다 분해해서 범퍼도 웬만하면 분해하는 게 좋고 해서 따로따로 칠하는 게 이쁘게 잘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스프레이가 아니고 롤러랑 붓으로 칠할 거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붙은 채로 할 거예요. 이제 저기 뒤에 와이퍼랑 앞에 번호판만 뗄 거고 뭐 에어 스프레이나 이거나 롤러 방식이랑 똑같이 한 두세 번 칠하게 되는데 한 두 번 지금 칠할 계획이고요. 칠하게 되면은 이 보통의 매끈매끈한 도장 면하고 다른 이제 색깔이 나올 거예요. 이 하얗게 막 일어난 거가 보이죠? 이게 이제 페인트 도료 위에 투명하게 뿌린 클리어 페인트라는 건데 이제 코팅이라고 이제 주로 부르죠. 그게 이제 벗겨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외선 많이 받은 차들, 우리나라는 비교적 아파트 지하에다가 많이 세우니까 이렇게까지 심하게 되는 차는 잘 없을 건데 일본은 뭐 그냥 밖에다가 막 세우는 차들도 있어서 햇빛을 많이 받은 차들은 이런 식으로 까져요. 사이드 미러는 분해를 하는 게 편하겠네요. 대충 마스킹 하는데 2시간 걸린 것 같아요. 거울도 어떻게든 뗐고 이게 미러 접는 모터가 들어있는 모델은 엄청 저게 떼기 어렵게 되어 있네요. 나머지는 뭐 어떻게든 되겠죠. 일단 1차 도색까지 끝났는데 해가 져버렸어요. 조명이 또 많은 게 있긴 한데 일단 오늘 내로 끝내야 되니까 일단 밥을 먹고 조명을 켜고 2차 도색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2차까지 끝나면은 끝인데 내일 낮에 봤을 때 이게 멀쩡해야 될 건데 2차가 이제 도장 그 표면이 그걸로 이제 결정이 나버리니까 2차는 좀 꼼꼼하게 해볼게요. 끝났는데 비가 막 오다 말라 그래가지고 급하게 하느라고 이거 내일 아침에 어떻게 하나 봐야겠어요. 이게 비가 지금 막 오다가 잠깐 햇빛이 지나는 거예요. 오늘은 비가 예보상으로는 더 온다고 하는데 거의 한 일주일 반 만에 지금 이제 작업할 날씨도 되고 팀 생겨서 이제 3차 도색을 이제 할 거예요. 네.
일단 오늘은 해가 지기 전에 끝났는데 잘 된 것 같아요. 내일 일단은 최종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를 시켰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여기랑 마크 안이랑 색깔 차이가 좀 있죠. 이게 지금 두 번만 칠해진 곳이 이런 색깔인데 이거를 제가 한번 뗐다가 붙인 거라서 다시 떼기가 너무 귀찮아서 여기는 이렇게 일단 냅뒀고요. 멀리서 보면 티 안 나요. 그리고 이제 원래 여기 차 이름 그것도 이제 테이프를 새로 해서 붙여야 되고 와이퍼 달아야 되고 뭐 그 정도 남아 있네요. 손으로 이렇게 롤러로 한 거라서 이게 원래 차량 도색은 에어스프레이로 하는 건데 자세히 보면은 군데군데 페인트 뭉친 것도 있고 도색이 좀 약간 불균형한 것도 있고 다 그래요. 근데 저는 원래 60%의 노력으로 80%의 효과를 내는 걸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거면 됐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얘를 붙여야 되는데 3M의 강력한 양면 테이프, 이거 원래 차량용으로 많이 써요. 붙이는 작업을 할 거예요. 네, 완성이 됐습니다. 양면 테이프를 이렇게 손대중과 감으로 적당히 조금 지금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안 잘랐네. 눈에 잘 안 보이는 부분은 무시, 생략. 사실은 이게 제가 가끔씩 가는 그 부품 파는 데 가면은 새 거를 팔아요. 테이프 예쁘게 이렇게 커팅 딱 순정에 맞게 돼 있는 걸로 파는데 이런 것도 하나에 이제 한국 돈으로 한 2, 3만 원씩 하기 때문에 그거 아끼려고 네, 했어요. 그래서 저 앞에 그 토요타 그 마크는 그 도색 그때 2차 끝나고 막 비 오고 좀 망했을 때 근데 바로 그 다음날 손님이 타셔야 돼가지고 얘는 잘 안 봐도 그 차 마크 없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붙여버렸는데 그래서 지금 그 부분만 도색이 조금 그 안에만 조금 이상해요. 뭐 그거는 그냥 그렇게 냅두고 이제 요거를 붙이고 그리고 차량에 붙이는 스티커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이것도 붙일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런 스티커류를 이제 붙일 때에는 이제 기름기가 제일 천적이에요. 그 특히 사람 손때 한번 손이 닿인 곳은 거의 대부분 이게 되게 약해져요. 기름 때문에. 그래서 기름 제거제, 탈지제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바르고 요 페인트 할 때도 원래 그거를 처음에 작업을 딱 하고서 하는데 얘는 어제 칠하고 바로 그 칠한 그대로니까 이런 가벼운 물건들은 붙여도 크게 지장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게 실제로 그 차 만들 때도요, 공장에서 도색 끝난 차 나오면은 사람이 와가지고 요즘에 로봇이 붙이나? 아무튼 딱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딱 그 대가지고 탁 안 삐뚤어지게 탁 붙이는 게 있는데 그 진짜 베테랑 직원분들은 그냥 손으로 팍팍팍 그냥 붙이죠 그냥. 자, 눈대중으로 수평 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턱 붙이면 차량에다가 이런 붙이는 물건 같은 경우는 보통 붙이고 이런 날씨가 따뜻할 때에는 한 15분, 20분 정도는 누르고 있는 건 아니고 잘 눌러서 붙인 다음에 가만히 둬야 돼요. 날이 추울 때는 뭐 1시간, 2시간 이상 해야지 테이프가 완전히 붙죠. 얘는
괜찮을 거야. 워낙 가벼운 놈이라. 와이퍼를 구매하실 분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건 토요타만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이제 여기에도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돼 있고 여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딱 맞게 들어가는 지점에 이걸 세워야 되는데, 아니, 꽂아야 되는데, 이게 원래 새 부품일 때는 이 와이퍼 쪽에는 이런 톱니가 안 나 있습니다. 정해진 위치에 꽂고 확 찍어서 이제 누르면서 그때 톱니가 정확하게 딱 새겨지는 거예요. 이런 부품들은 또 다 딱 1, 2mm 정확히 마찬가지에서 나오는 부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탈부착을 할 때에는 원래 그 만들어진 그 톱니 모양을 맞춰가지고 넣으셔야 돼요. 대충 넣어가지고 이렇게 쪼이면 들어가 버려요. 또 이게 그러면은 이 와이퍼 쪽에 그 너트가 뭉개지면서 얘가 헐렁헐렁해집니다. 그럼 와이퍼가 막 이렇게 날아다니겠죠. 너무 세게 쪼여도 나가요. 이런 조그만한 너트들은. 그래서 한번 제대로 움직이나. 괜찮네요. 오케이. 한국 차도 봉인이 뒤였나? 한국은 앞이었나 모르겠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뒤에는 이렇게 봉인이 있어서 이거 부시고 해도 상관없는데, 그러면 또 저기 가가지고 수수료 내고 저 시내까지 가가지고 달아야 되기 때문에 저거는 대충 테이프로 페인트만 안 묻게 하고 칠한 거였어요. 여기 찍기 좀 그렇다. 그냥 안 찍을래. 여기는 어두워서 잘 안 보이나? 이게 벽지 칠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건 지금 수성 페인트예요. 이제 이런 거는 저런 식으로 이제 그 클리어층 코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긁으면은 잘 안 보이나? 하얗게 이제 이렇게 긁혀요. 그래서 이게 페인트 층이 충분히 남아있는 동안에는 괜찮은데, 또 이렇게 문대면은 또 안 보이고 그러는데, 이게 점점 이제 세차를 할 때마다 조금씩 이제 벗겨지죠. 그래서 세차 같은 것도 이제 기계 막 돌리면 안 되고 되게 손으로 부드럽게 세차를 해야 되고요. 네, 차는 도색이 잘 끝나서 오늘 손님이 타고 가셨고요. 이게 도색을 셀프로 왜 하게 됐냐면은, 아까 영상에 잠깐 나왔을 건데, 이게 밝은 색깔 차량들은 이게 페인트가 좀 약해요. 색깔도 빨리 좀 바래고, 그리고 그 이제 코팅이라고 하는 그 이제 클리어 도장면도 좀 데미지가 빨리 오는 편이어서, 그 차는 이제 그 클리어 도장이 이제 막 벗겨지기 시작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도장을 빨리 해야겠다 싶었는데, 이게 이제 그 정비소 도장 회사에다가 이제 맡기면은 저런 소형차 하나가 이제 일본 그 시세가 한 25만원 정도 해요. 그래서 그 정도 여유는 없고, 재료비는 아마 한 만에 2만원 수준인데, 거기서 이렇게 하는 것도, 나머지는 이제 다 이제 인건비죠. 예. 그리고 이게 도장이 원래는 이제 에어스프레이로 이렇게 하잖아요. 공기로 이렇게 쫙 분무해가지고 얇고 균일하게 면을 쫙 깔아가지고 매끈하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은 엄청 힘들어요. 실제로도 그 세차도 엄청 꼼꼼하게 해야 되고,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막 뿌리면서 도장을 해야 되니까, 분해할 수 있는 거는 다 분해해서 부품을 따로따로 분리해 놔야 되고, 그리고 그 샌딩, 연마하는 것도 굉장히 꼼꼼하게 해야 돼요. 꼼꼼하게. 아주 그 미세한 사포까지 써서 꼼꼼하게 샌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탈취도 꼼꼼하게 또 해야 되고, 아무튼 엄청 그 힘들어요. 실제로 일이. 그래서 그 정도 인건비는 충분히 그 주고 맡길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그 예쁘게 그 새 것처럼 도장을 하려면은 그래서 아무튼 여유가 없으니까 셀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다가, 사실은 저도 뭐 장비만 있으면은 에어스프레이 도장을 할 줄은 알아요. 그
제가 그쪽으로는 전문이 아니어서 이걸 그렇게 막 아주 완벽하게는 못해서 그렇지 할 줄은 아는데, 아무튼 찾다 보니까 이 회사가 인터넷에 딱 나오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타카라토료라는 오사카에 있는 이런 페인트 회사인데 되게 가게가 멋있어요. 딱 보니까 페인트도 되게 멋있는 페인트들을 많이 팔고요. 이런 거는 웰리브로 녹슨 느낌 나게 바르는 페인트 있죠. 이거 차에도 바르면 재밌는데. 네, 아무튼 그렇고, 여기서 파는 이제 페인트 중에서 요런 게 있더라고요. 이 사진이 딱 보고 아 이거다 싶었는데, 이렇게 이제 이것도 제가 다 이렇게 칠한 건데 똑같은 방식이에요. 이렇게 롤러랑 이제 붓으로 칠하는 거죠. 네. 그래서 딱 요렇게 칠하기 좋은 이제 그 페인트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판매를 이제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게 롤러나 이제 붓으로 하게 되면 이제 그 롤러나 붓의 패턴이 남거든요. 다만 롤러로 이제 하면은 롤러의 패턴이 균일하게 쫙 이제 묻으면서 딱 보기에 깔끔하게 이렇게 네, 잘 되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은데, 이제 에어스프레이를 하는 것처럼 매끈한 면은 이제 못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유광으로 클리어 코팅층을 만들어 가지고 유광으로 하게 되면은 울퉁불퉁한 게 너무 눈에 띄어가지고 이제 보기 싫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무광 페인트를 하면은 깔끔하게. 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무광으로 페인트를 만들어 가지고 팔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니까 색깔이 되게 이쁘게 잘 나왔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영상 그 시작할 때 따라 하지는 마세요, 추천은 안 드린다고 얘기를 드린 게, 이게 아무래도 그 클리어 도장 없이 그냥 무광 페인트 한 개만 딱 칠한 거기 때문에 좀 약해요. 실제 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긁히거나 해도 클리어 층이 먼저 깎여 나가니까 하얗게 기스트나는 나도 속까지 팍 파이는 일은 잘 없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요런 페인트다 보니까 긁으면은 이 페인트가 긁혀 나오죠. 그래서 그 페인트 층이 조금 남아 있으면 상관없지만 다 긁혀버리면 그냥 그 철판면이 나오게 되고, 물론 얘 같은 경우는 또 그러면은 그냥 슥 덧칠하면 끝나니까 뭐 그것도 편하긴 한데,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수명이 짧아요. 원래 일반적인 차의 도장면도 자외선 받고 그러면은 뭐 짧으면은 진짜 5년, 길면은 뭐 10년 이 정도가 수명이긴 해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런 클리어 막이 없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회사에서는 한 4, 5년이 지나면은 이제 색이 바래고 페인트가 이제 막 하얗게 가루가 돼가지고 막 떨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 5년 쓰고 또 칠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뭐 4, 5년이면은 뭐 예. 이거 재료비 하는데 페인트 값이 12,000엔, 그리고 뭐 기타 부재료 3,000엔, 15,000엔에 한 거니까 그 정도면 할만하지 않나? 뭐 부재료는 이런 거 필요합니다. 네. 또 하나 단점이라고 할 만한 거는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이제 판금 도장을 이제 맡겨야 되잖아요, 정비소에다가. 근데 판금이야 그 판때기를 펴고 붙이고 하는 거니까 해줄 수 있는데, 도색은 이제 거기서 이제 못하죠. 그런 일이 있으면 또 셀프로 또 색을 칠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는 아마 여러분들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게 제일 큰 단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나 사고 났을 때 색을 또 스스로 칠해야 되고, 네, 그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장점이랄 만한 거는 제 기대보다 색깔이 이쁘게 잘 나와요. 이게 예전에 왜 무광 도색 페인트 유행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하는 사람들은 하는데 딱 그 느낌이에요. 네. 꽤 이쁘게 색깔 잘 나오고요. 그리고 이게 작업이 에어스프레이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간단해요.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어스프레이로 할 때는 그 매끈한 면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꼼꼼히 그 밑작업을 해야 돼요, 그 색깔을 입히기 전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롤러로 그냥 이렇게 미는 거다 보니까 그거에 에어스프레이로 하는 거에 비하면은 정말 그 적당히 해도 잘 나와요, 색깔이. 마지막으로 뭐 일단 싸죠. 네. 재료비 15,000엔, 네, 15만원 돈이면 한 대 칠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도 페인트가 좀 남았는데 남은 건 이제 잘 모아놨다가 이제 덧칠용으로 잘 보관을 해야죠, 이제 페인트를. 네. 여기도 보시면은 다 지금 일본 옛날 차들, 연식이 좀 있는 차들인데
되게 이쁘게 잘 칠해진 것 같아요. 색깔이 다. 다만 네, 처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이런 셀프 도색을 추천을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이게 차를 좀 잘 아시고 좀 이렇게 뗐다 붙였다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이 하시기에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는 아닌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말 꼼꼼하게 이쁘게 칠하려면은 이틀 정도는 꼬박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맑은 날 이틀. 아무튼 저는 이게 한번 그 처음에 칠해보니까 꽤 괜찮아서 다음 달에 경차가 한 대 추가가 되는데 그 차도 지금 밝은 색깔의 중고차를 지금 구해놨어요. 근데 그 차도 도장면이 딱 보니까 썩 그렇게 컨디션이 좀 좋지는 않아서 페인트를 미리 주문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영업 돌리기 전에 미리 깔끔하게 칠해가지고 쓰려고 준비를 다 해놨어요. 네, 그럼 지금까지는 니라이카나이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 빌린다 렌트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